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니슨입니다. 오늘은 제32회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 오후에 봤던 80문제 중에 조금 헷갈렸고 어려웠던 문제 27문제를 추려 보았는데요. 저희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80문제를 다 풀고 싶으신 분들은 동영상 밑에 설명란에 링크 있으니까 누르시면 풀어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에 답을 알려드립니다. 문제를 미처 못 보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현대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노인 부양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 2번. 세대 간 갈등이 완화되고 있다. 3번. 독거노인의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5번. 빈둥지 증후군으로 자존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답은 4번. 공적 노인 부양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4번이 현대 사회의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보기를 잘 보세요. 먼저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 두 번째,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어떤 노인복지 원칙인가요? 1번 독립의 원칙, 2번 평등의 원칙, 3번 보호의 원칙, 4번 존엄의 원칙, 5번 자아실현의 원칙. 정답은 5번 자아실현의 원칙이 정답이 되겠죠. 보기에서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한다 이런 말 나오고요.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 이런 말이 나오면은 자아실현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장기 요양 서비스 이용 절차 중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서비스 신청 접수 및 방문 상담, 다음에 서비스 제공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하고 그 다음 서비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걸 해야 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 종료 혹은 계속할 것인지 결정하는 거죠. 그럼 여기 안에 들어갈 내용은 1번 서비스 방법 개발, 2번 서비스 기관 안내,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4번 서비스 개입 계획 설정, 5번 공식 비공식 자원 발굴. 정답은 3번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가 이 네모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노인 학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관 기관 A와 역할 B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의료기관은 이용자 대상 학대 예방 교육을 한다. 2번 경찰 관서는 학대 판정을 위한 의학적 진단을 한다. 3번 법률기관은 현장 조사 시 동행 협조를 한다.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한다. 5번 노인 및 사회복지시설은 학대 피해 노인 후견인 지정을 한다. 여기서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몇 번인가요? 정답은 4번 노인보호 전문기관은 학대 사례 신고 접수를 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이거는 팁인데요. 노인학대 문제에서 이런 유관기관이 나오면요. 대부분 95% 이상이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답이 된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문제 5번. 요양보호사에게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양도할 수 있다. 2번 보험급여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3번 산업재해로 퇴직할 경우 보험급여는 중단된다. 4번 법으로 보장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1년이다.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 없다. 정답은 5번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고될 수는 없다. 5번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보장 내용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번은 양도할 수 없다 해야 되겠죠. 2번은 세금 부과 안 됩니다. 3번은 퇴직할 경우 중단되지 않죠. 4번은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3년 또는 5년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6번. 대상자를 돌보던 요양보호사가 고열과 인후통이 있어 독감이 의심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2번 독감 예방 접종을 한다. 3번 주민자치센터에 신고한다. 4번 가글액으로 입안을 헹군다. 5번 사용하던 물품을 소독한다. 정답은 1번 요양보호 업무를 중단한다.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어떤 분들은 2번을 골라주셨는데 이 문제 보시면 이미 요양보호사가 독감에 걸린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랬을 때는 일주일간 업무를 중단한다 이렇게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그 독감 예방접종은 미리 맞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있을 때는 맞으면 안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7번. 요양보호사가 감염되면 대상자에게도 전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질병은 1번 신장염, 2번 요로감염, 3번 알레르기성 비염,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 5번 만성 폐쇄성 폐질환. 정답은 4번 노로바이러스 장염이 정답이 되겠죠.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은 굴이나 어패류, 오염된 음식, 잘못 먹어서 이렇게 생기는 건데 전염력이 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독감은 일주일 정도 업무를 중단하세요 라고 했지만 노로바이러스는 2에서 3일간은 업무를 하지 말고 일하지 마세요. 그렇죠? 그 다음 뭐 조리도 2에서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해서 먹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2에서 3일이라는 숫자를 좀 기억해 주세요. 문제 8번. 노화에 따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는 1번 폐활량 증가, 2번 섬모운동 증가, 3번 폐포의 탄력성 증가, 4번 기침반사 감소, 5번 기관지내 분비물 감소. 정답은 4번 기침반사 감소가 노화에 따라 나타나는 호흡기계 변화가 되겠습니다. 4번이 정답인데요. 5번 하신 분들이 종종 있으셨어요. 기관지내 분비물이 감소됐다? 아니죠. 증가가 되는 겁니다. 증가. 그래서 입안에 가래라던가 그런 분비물들이 많아져서 기존의 염증, 기관지 염증이 잘 생긴다 이렇게 했어요. 감소됐다는 표현은 좋은 뜻이에요. 그렇죠? 1번은 폐활량이 감소됐다라고 해야 되고 2번 섬모 운동도 감소됐다라고 해야 되죠. 3번도 탄력성이 감소되어서 조금만 이제 걸어도 숨 찬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9번. 대상자가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고 무표정하며 자세가 불안정할 때 의심되는 질병은 1번 파킨슨병, 2번 중이염, 3번 고지혈증, 4번 알츠하이머병, 5번 갑상생 기능 저하증. 정답은 1번 파킨슨병이 안정시 떨림 증상이 있다. 이게 파킨슨 문제 나올 때마다 아주 잘 나온 키워드예요. 가만히 있어도 손발이 떨리고 그렇죠? 그리고 근육이 경직되어 있어 얼굴이 무표정하고 이것은 파킨슨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 10번.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은 1번 묽은 혈변, 2번 전신성 수포, 3번 얼굴 소양증, 4번 발작성 기침, 5번 몸의 균형 상실. 정답은 5번 몸의 균형 상실.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뇌졸중의 증상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5번은 뇌졸중, 몸의 균형이 상실돼서 비틀거린다. 그렇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운동실조증의 증상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녹내장으로 뿌옇게 혼탁해지는 눈의 부위는 1번 망막, 2번 각막, 3번 황반, 4번 홍채, 5번
수정체. 정답은 2번 각막이 녹내장으로 뿌옇게 혼탁해지는 눈의 부위가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 되겠고, 어떤 분들은 5번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수정체가 뿌옇게 된다. 이거는요, 백내장의 경우 수정체가 뿌옇게 된다 해서 녹내장과 백내장이 뿌옇게 되는 부위가 달라요. 그래서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제 12번. 여성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번 질 분비물 증가로 성교 시 통증이 없다. 3번 유방 절제술을 받으면 성기능이 감소한다. 4번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5번 알코올 과다 섭취는 오르가즘을 빨리 느끼게 한다. 정답은 1번 자궁 적출술은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1번이 노인의 성적 변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2번 통증이 없다 아니죠. 있겠죠. 3번 유방절제술 이것도 역시 성기능과 관련이 없어서 감소한다는 틀렸습니다. 4번 항염증성 약물을 복용하면 성욕이 증가한다. 이게 아니라 파킨슨 약물이 성욕을 증가시킬 수 있지만 성기능까지는 증가시키지 않는다. 네, 아무튼 성욕을 증가시키는 것은 항파킨슨 약물입니다. 자, 그다음 5번은 알코올을 과다 섭취, 너무 많이 취했어요. 그러면 오르가즘을 잘 못 느낀다. 남성은 발기가 잘 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제 13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침상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왼쪽에 선다. 2번 오른손에 식사 보조 도구를 끼워준다. 3번 쿠션으로 오른쪽 상체를 지지해준다. 4번 입 안에 왼쪽에 음식을 넣어준다. 5번 식후 입 안에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 식후 입안에 왼쪽에 음식물 찌꺼기가 남아있는지 확인한다. 5번이 정답이죠. 왼쪽 편마비니까 우리가 왼쪽을 더 많이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지금 오른쪽이 건강한 쪽이라 그래서 2번을 고르신 분들이 있는데 오른손에 식사 보조도구를 끼워준다라고 되는데 굳이 건강한 손에 이런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쓰는 보조도구를 끼워줄 필요가 있나요? 건강한 손은 일반 식기구를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 식사 보조 도구는 이건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4번. 치매 대상자가 최근 들어 소변을 가리지 못할 때 돕는 방법은 1번 밤에는 기저귀를 채워준다. 2번 지퍼가 있는 옷을 입게 한다.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대준다. 5번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한다. 정답은 3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배뇨하게 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기저귀를 채우시면 안 돼요. 치매 대상자. 그 다음에 2번 지퍼가 있는 옷은 치매 대상자에게 옳지 않죠. 4번 소변이 마렵다고 하면 간이병기를 해준다. 이거 하신 분들이 있는데 간이병기는 못 걸어 다니고 침대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 쓰는 보조도구예요. 그래서 침상 배설에서만 사용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5번 보호자와 유치도뇨 간 삽입에 대해 의논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15번 오른쪽 편마비 대상자에게 단추가 없는 상의를 입히는 순서로 옳은 것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 2번 머리, 오른팔, 왼팔 3번 머리, 왼팔, 오른팔 4번 왼팔, 머리, 오른팔 5번 왼팔, 오른팔, 머리 정답은 1번 오른팔, 머리, 왼팔이 정답이 되겠죠. 우선 오른쪽 편마비니까 벗기냐 입히냐 빨리 보셔야죠. 입힌대요. 그러니까 입힌다는 어디부터? 마비된 쪽부터 임마라고 했죠. 뭐 임마라고 이렇게 외웠죠. 오른쪽 먼저 단추가 없으니까 머리는 항상 가운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건강한 쪽이 마지막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다음 그림과 같이 휠체어에 앉아있는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길 때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빠르게 반동을 이용하여 이동시킨다. 2번 두 발을 모아 지지면을 좁혀 들어 올린다. 3번 신체 작은 근육을 사용하여 들어 올린다. 4번 대상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들어 이동시킨다. 5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정답은 5번 무릎을 굽히고 양 다리에 체중을 실어 들어 올린다. 5번이 요양보호사의 신체 손상을 예방하면서 대상자를 침대 위로 옮기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번은 빠르게 반동, 이런 거 안 좋아요. 천천히 하셔야 돼요. 2번 두 발을 벌려야죠. 좁히시면 안 됩니다. 3번은 큰 근육을 사용해라. 4번은요 가까이, 거리를 두지 말고 가까이에서 잡아라. 이렇게 해야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17번.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돌려 눕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의 양팔을 몸에 평행하게 둔다. 2번 대상자의 머리를 왼쪽으로 돌린다. 3번 오른발을 왼발 위에 올려놓고 몸통을 돌린다.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5번 돌려 눕힌 후 엉덩이를 앞으로 이동시켜준다. 정답은 4번 왼쪽 어깨와 엉덩이를 잡고 옆으로 돌려 눕힌다. 4번이 왼쪽 편마비 대상자를 오른쪽으로 눕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다음 그림과 같이 방바닥에 누워있는 대상자를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나.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다.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지금 방바닥에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서 가나다라 옳은 번호를 순서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5번 라. 대상자 가까이에 휠체어를 놓고 잠금 장치를 잠근다. 라가 제일 먼저 됐는데요. 이 라가 제일 앞에 온 게 5번밖에 없어요. 그래서 눈치가 있으신 분들은 5번 찍고 바로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자, 다른 것도 한번 봐볼게요. 그 다음에 다가 두 번째, 대상자가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휠체어를 잡게 한다. 이게 두 번째. 그 다음 가,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펴게 한다. 세 번째, 무릎을 세워 힘을 주고 일어나 휠체어에 앉게 한다 해서 휠체어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라, 다, 가, 나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문제 19번. 다음 그림과 같이 노인 장기요양보험급여로 대여받은 배해감지기를 사용하는 방법은 1번 배해감지기는 물에 세척하여 사용한다. 2번 배해감지기는 3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한다. 3번 매트형 배해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4번 위성 항법장치형 GPS형 배해감지기는 현관 앞에 둔다. 5번 배해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다. 정답은 3번 매트형 배해감지기는 침대나 방바닥에 설치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 배해감지기는 물로 세척하시면 안 됩니다. 고장날 수 있고요. 배해감지기는 그리고 5년마다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위성 항법 장치, 이거 GPS라고 하는데 이거는 주머니나 대상자가 직접 가지고 다니는 위치 추적기예요. 그래서 현관 앞에 두는 거는 매트형 배해감지기가 되겠네요. 그 다음 5번 배해감지기가 오작동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 20번. 대상자를 도울 때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은 1번 장갑을 착용하고 분비물을 처리한다. 2번 배설물이 묻은 의류를 분리하여 세탁한다. 3번 생선을 만진 후 흐르는 물과 비누로 손을 씻는다. 4번 혈액이 묻은 물품을 찬물로 씻어낸 후 더운 물로 헹군다.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정답은
5번 분비물에 오염된 일회용 장갑을 깨끗이 씻어 말린 후 사용한다. 5번이 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 지저분하죠. 일회용은 일회용이니까 한번 사용하고 버리셔야 되는데 또 사용하면 감염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는요. 감염을 예방한다 라고 하셔야 돼요. 문제 21번. 콘센트에서 전기 코드를 빼던 대상자가 감전으로 쓰러졌을 때 우선적인 대처 방법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2번 인공호흡을 한다. 3번 손에 화상 자국이 있는지 만져본다. 4번 어깨를 두드려 의식 상태를 확인한다. 5번 대상자가 잡고 있는 전기 코드를 제거한다. 정답은 1번 전류를 차단한다. 1번이 감전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을 봤을 때 우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22번. 대상자의 주거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는 방법은 1번 습도는 80%에서 90% 유지한다. 2번 채광은 직사광선 이용을 하고 3번 난방, 전체 난방보다 국소 난방을 이용한다.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둔다. 5번 온도는 여름철에 16도에서 18도, 겨울철에는 25에서 27도 유지한다. 정답은 4번 환기는 하루에 3번, 2~3시간 간격으로 문을 열어놓으면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가 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식사를 거부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2번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준다. 3번 식사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한다. 4번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린다. 5번 본인의 식사를 직접 준비하게 한다. 정답은 1번 약물의 부작용인지 확인한다. 1번이 치매 대상자가 식사를 거부할 때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음식을 섞어서 갈아주면 안 되죠. 식사는 이유, 우리 치매 대상자한테는 이런 이유를 물어봤을 때 적절한 대답을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틀렸죠. 그리고 4번은 음식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가 하루 종일 달라고 안 하면 굶어야 되잖아요. 안 좋고요. 그리고 5번도 우리 치매 어르신이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로 인해서 입맛이 없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는 겁니다. 문제 24번. 치매 대상자에게 다음 그림과 같은 인지자극 훈련을 할 때 향상될 수 있는 주요 인지 기능은, 자, 보기를 보면요. 왼쪽과 똑같이 오른쪽 빈 표에 도형과 숫자를 넣으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거는 어떤 인지 기능이 향상될 수가 있냐? 1번 진압력, 2번 친화력, 3번 주의력, 4번 계산력, 5번 공감력. 정답은 3번 주의력이 되겠죠. 그림을 보면서 똑같이 주의 집중을 해서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3번이 정답인데, 진압력 하신 분들도 좀 있었어요. 진압력은 시간 개념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날짜라던가 요일이라던가 계절, 아침, 저녁 이런 말들이 나오면 진압력에 해당이 됩니다. 문제 25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반복적으로 사적인 부탁을 할 때 나 전달법으로 의사통한 경우는 1번 제가 해드릴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2번 이번에는 다른 분에게 부탁하는 게 좋겠어요. 3번 그건 규칙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5번 한두 번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면 안 돼요. 정답은 4번 자꾸 이러면 내 생활에 지장이 있고 같이 일하기 불편해요. 4번이 나 전달법으로 의사통한 경우가 되겠어요. 어떤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솔직하게 표현한 거. 불편해요, 걱정돼요, 힘들어요, 막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4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26번. 산책을 하던 대상자가 쓰러져 경련을 할 때 응급처치 방법은 1번 머리를 뒤로 젖혀 기도를 유지한다. 2번 머리 밑에 딱딱한 받침대를 대어준다.
3번 안정을 위해 인적이 드문 곳으로 옮긴다.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5번 경련이 멈출 때까지 양쪽 팔을 붙잡아 준다. 정답은 4번 옷의 단추를 풀고 옆에서 조용히 관찰한다. 4번이 경련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뭐 단추라던가 넥타이라던가 벨트라던가 뭐 신발, 양말 이런 거를 벗겨놓고 편하게 경련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우리가 막 팔을 잡아준다던가 또 입에 수건이라던가 딱딱한 어떤 막대기라던가 이런 걸 또 물리면 안 되고요. 기도를 이렇게 젖힐 필요는 없죠. 그리고 2번은 딱딱한 받침대가 아니라 부드럽고 푹신푹신한 쿠션이나 베개 이런 받침대를 대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옮기시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장소가 안전하다면은 옮기시면 안 돼요. 다음 넘어갈게요. 문제 17번.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1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2번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3번 제세동을 시행하고 전원 켜고 전극 패드 부착, 그다음에 심장 리듬 분석. 4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고 제세동 시행, 심장 리듬 분석. 5번 전극 패드 부착, 전원 켜기, 심장 리듬 분석, 제세동 시행. 여기에서 옳은 순서는요. 정답은 2번 전원 켜고 전극 패드를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 다음 제세동을 시행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문제 풀이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문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